위드팟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빠숑의 세상 답사기 또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하고 방송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분의 인연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방송은 정말 오랜만이라 처음 합니다. 인연은 많고요. 이분하고 밥도 많이 먹고 뭐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맨날 자문을 구해요. 법인은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세금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거만 자문을 구할 때마다 많이 알려주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라 그럴까요? 이 부동산 분야에서 좀 획기적인 일들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능력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한국 갤럽 다닐 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오셔갖고 저한테 보여주러 오셨었어요. 노트북을 들고. 그래서 제가 밥을 같이 먹고 수성동 계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계곡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 개발해온 프로그램을 보면서 서로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그 유명한 집사라는 프로그램이었었고요. 아마 대한민국 부동산 이런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프로세싱해서 제공하는 플랫폼 그리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고 원조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직방이라든지 다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가공을 해서 보여주는 아마 이런 플랫폼, 이런 사이트들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롭테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고요. 지금은 이제 시작 캠퍼스라고 하는 이제 스타트업을 돕는 이런 또 창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일을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부의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카페를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 또 지금은 또 랭군 TV라고 하는 유튜브 인기 유튜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부동산 유튜버 순위가 있는데 상위 순위에 있기 때문에 나오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부의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계시고 저서로서는 2권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책이 당신에겐 집이 필요하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베리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왔었는데 저도 그 베리북에서 출간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출판사 저자로서도 알고 있고요. 작년에 나왔던 책이 대박이었어요. 이게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었는데 아마 위즈덤 하우스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팔지 않았을까, 부동산 책 중에서는.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이게 풀 제목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이제 그런 이제 시리즈를 계속 기억하고 있었는데 부동산 분야 시리즈를 아마 이분이 담당하셨던 거였었고요. 거의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1등 했었어요. 부동산 분야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던 책 중에 하나였었고요. 아무튼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 업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고 계신 랭군 김재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모르는 자기소개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동스럽고요. 혹시 뭐 잘못된 건 없었나요? 한 가지 정정 조금 말씀드리자면 위즈덤 하우스 출판사가 아니라 비즈니스 북스였어요. 두 번째 책이.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비즈니스 북스 관계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위즈덤 하우스 책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헷갈렸던 것 같고요. 네네. 예, 비즈니스 북스입니다. 위즈덤 하우스가 아니라 비즈니스 북스로 정정합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아파트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부동산 선택하는 기준을 좀 제시하는 사이트 집사를 운영하고 있는 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초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참. 저는 이제 램군님 기억하는 게 예전에 이제 매년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은 그 해에 부동산 전망을 해주셨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네, 그렇죠. 부동산 레터도 만들어 주셨고요. 그게 벌써 몇 년 됐는데 그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였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랭군을 기억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라는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을 유튜브로 대신 막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튜브 가끔 다 보지는 못하고요. 이동하다 가끔씩 보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다 이 유튜브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보신 다음에 유튜브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요. 있는 그대로 다 말씀해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던 것들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네.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저희가 조금 좀 의견을 좀 모아서 주제를 모아서 오늘 좀 그런 얘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어제 저녁에도 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왔었거든요. 어제는 어떤 내용을 했어요? 어제는 네. 이제 항상 비슷하긴 한데요.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어제 그 주제가 고갈이 돼서 고갈? 아, 주제가 고갈이 됐다고? 주제를 고갈이 돼서 예, 예. 하루 전날에 이제 막 고심하다가 아. 막 이게 아이디어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항상 그런 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니체 책을 2권을 읽었거든요. 니체요? 초인? 그런 거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예. 그 책을 보다가 이제 네. 또 아이디어를 또 얻었어요. 어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으셨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처음 부동산 시작했을 때 어떤 게 가장 어려웠고 그게 처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도 계속 어려웠던 거. 네. 그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음. 사실은 부동산 종목과 관련된 거였어요. 종목? 보통 이제 아무 생각 없이 A 종목을 먼저 시작하기 마련인데 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쉽게 다른 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닐까? 한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책을 보거나 강의를 듣거나 하면 야, 저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나만 모르고 있었나? 그러면서 그쪽 분야를 자꾸 기웃기웃거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요. 처음 하는 사람들은. 기웃기웃 거린다는 표현 좋네요. 맞아요. 다 기웃기웃 거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지금 현재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했던 고민들 그리고 네. 지금에서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내용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죠. 보통 한 번 하면 한 몇 분 정도 해요? 보통 이제 저녁 9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2시간 정도 라이브를요? 라이브를. 안 지치세요? 야, 저는 10분만 해도 힘들던데.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라 조금 그렇구나. 천천히 하다 보니까 네, 아마 그 빠정님 그 속도로 이야기를 하면 네. 1시간에 끝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한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한 15분 끝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서 바로 그럼 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매년 해주시던 신년 전망. 그래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지금 네. 4월이 지났고 이제 5월이 됐어요. 맞아요. 좀 늦긴 했지만 2019년도 부동산 시장을 좀 대략적으로 한 번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일단 수도권 시장하고 지방 시장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핵심은 결국은 네. 같은 땅덩어리 우리나라 한국에 있지만 네. 일자리의 위치가 다르고 직주 근접이라고 하는 바운더리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 바운더리에서 음. 무조건 부동산 흐름은 다르기 마련이고 네. 그에 따라 부동산을 각 지역별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방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흐름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수도권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수도권은 대부분 일자리가 뭐 강남, 여의도, 종로 쪽에 다 이제 국한되어 있고 네. 그래서 수도권 전반적으로 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들인데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예. 수도권은 일단 서울과 경기, 인천은 다른데 서울은 저는 보합 내지 약 상승 정도 할 거다. 그러니까 서울은 보합 내지 약상승. 네. 어떻게 보면 오른다 하더라도 정말 물가 상승 정도의 상승을 보이지 않을까. 지금 뭐 최근 좀 쉬어가는 기간이 있지만 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왜 그런지는 사실은 뒤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메모해 주세요. 서울은 보합 내지 약상승인데 그 이유는 아마 좀 전 지역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당부를 먼저 드릴게요. 지금 랭군과 제가 나누는 이유는요.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뭐 저희가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 근데 왜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차원이지 항상 투자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도 스스로 여러분들 인사이트로 다시 한번 재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도 제가 뭐 오른다고 해서 그게 오르란 법도 없고 그렇죠. 뭐 내리라고 해서 내리란 법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렇죠. 기준들을 제가 오늘 제시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들이고 모든 의사 결정에 대한 주인공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 고압 약상성까지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준 서울권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으로 저는 나뉜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준 서울권은 서울과 같이 가는 곳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사실은 정말 잘하면 그냥 보합 정도가 아닐까. 정말 선방하면 네. 일부 지역들은 뭐 가격 조정 내지 또는 이제 매매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가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지역들이 또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인천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좋은 곳들도 요즘 분위기가 썩 좋지가 못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검단 신도시를 비롯하여 네. 나름 검단에서도 대장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 네. 분양 결과도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최근에 분양 결과가 진짜 예, 그래서 그 아예 분위기가 한 세대도 분양을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한 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인천은 입지가 웬만큼 좋은 곳들도 네. 거의 보합 정도로 가지 않을까. 음. 근데 사실 물가 상승률만큼 가면 그건 보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하락은 없겠지만 입지가 정말 좋은 곳들은 근데 물가 상승률만큼도 못 가면 하락이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보합이라는 의미는 그냥 이제 물가 상승률 정도 따라가는 수준으로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수도권도 서울, 경기, 인천이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다른 쪽 하기 전에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은 왜 그렇게 보시고 경기는 왜 그렇게 보시고 인천은 왜 그렇게 보시는지 네.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네. 뭐 서울이라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어떤 지역이든 저는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예, 예. 사실은 제 두 번째 책에다가 그 기준을 사실은 일부 제시를 좀 해놨어요. 10년 동안 적금밖에 모르던 39세 김 과장은 어떻게 1년 만에 부동산 천재가 됐을까? 아우 석연 한참 네, 걸리네요. 이게 두 번째 책입니다. 아, 네. 이거 약자 없어요, 약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 매번. 오늘 이후로는 정모부라고 하죠. 정모부, 네, 네. 정모부로 통하겠습니다. 정모부. 네. 정모부에 보면 네. 이제 남들보다 일찍 알아내는 하락 신호 그런 게 5가지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네. 제가 5가지 기준을 제시해놨는데요. 네네.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미분양이 증가하는 것. 일단 부동산 하락 시장을 남들보다 일찍 알아채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분양이 증가하는 걸 본다. 네. 만약 이 반대로 판단하면 계속 상승한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5가지가 하나만 해당하느냐 5개가 다 해당하느냐 이제 그걸 판단해 볼 건데 네네. 첫 번째 기준이 미분양이 증가한다. 네, 미분양 증가한다. 두 번째는 입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진다. 입지가 좋은데도 청약 경쟁률이 저조하다. 네. 네. 세 번째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공급이 많다. 공급 물량이 많다. 네, 이건 한 2, 3년 정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2, 3년 동안.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뜸하다. 구축 아파트의 거래가 뜸하다. 이게 성수기라 하면 보통은 이제 12월부터 2월 달 12월 방학 2월 달. 시즌에 이제 아이들 방학에서 이사하려는 수요가 무조건 많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구축 아파트 거래가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5번째 기준은 전세가 남아 돈다. 전세까지도 봐야 되는구나. 전세. 봐야 돼요. 전세가 남아 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어떻게 네. 보면 두 번째 기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네. 미분양이나 청약이나 신규 청약 분양에 대한 경쟁률이 저조해진 그러네요. 결과가 미분양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의미해요. 그렇죠.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 공급에 대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이에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부분은 이거는 둘 다 구축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가 맞냐, 임차 수요가 맞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네. 다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들을 가지고 서울을 먼저 검증해 보면 아마 빠쇼님은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요즘 서울의 미분양이 증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설명 좀 드리면 네네. 지금 서울의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시청자분들 마음속으로 아마 막 답변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일부 어떤 특정 아파트가 한두 개 미분양이 발생한 것도 있지만 네. 조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어렵다고 봐요. 오늘 뉴스를 봤는데요. 그
광진 그랜드파크 있어요. 이 편에서. 맞아요. 그 녀석 하나가 그것 있거든요. 때문에 서울의 미분양이 15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 그건 네. 예, 조금 통계적으로 그 네네. 뭐 작년 기준에는 거의 0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죠. 한 예. 숫자가 2개인 거가 100개가 되면은 뭐 50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 말고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 미분양은 증가하고 있지 않는 걸로. 예, 그래서 네. 한 5년, 10년 네. 평균치를 봤을 때는 네네. 계속 저조하거든요. 네. 낮은 편이다. 그게 네. 팩트인 거고요. 일단 미분양은 증가하지 않는다. 아직은. 아직은 서울은. 그리고 네.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경쟁률이 저조해진다. 네. 이거는 입지가 좋은 곳은 아직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심지어는 가격도 비싼데도. 그렇죠. 뭐 10대 1이 네. 넘는 곳들은 높다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1.5대 1이나 뭐 2대 1 이 정도는 사실 낮은 편이긴 한데 네. 뭐 10대 1이 넘는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 돼요. 야,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정되는 공급이 많다. 공급이 과거 한 2, 3년 전보다는 많긴 하지만 네. 한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음. 그래도 평균 수준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많다고 표현하기란 네. 사실은 어렵지 않나. 근데 과거 한 3년 동안만큼 정말 공급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냥 세모라고 표시를 보통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앞에 두 개는 X. 지금 공급은 세모 정도다. 네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구축 지금 거래가 너무 뜸하거든요. 그렇죠. 과거 구축들은 뜸하네요. 2009년에서 2010년도 음. 하락장이 왔을 때 네. 그때만큼 거래량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그 네. 정도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심하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데이터를 살펴보면. 저도 이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2019년도 1월, 2월 거래량이 동월 전년보다 거의 10분의 1이 줄었어요. 예. 너무 심각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도 음. 작년 대비 거의 한 20% 정도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전세가 네. 남아 도는 지역들이 많아요.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뭐 구축은 더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신축도 지금 뭐 전세 그렇죠. 빼기가 힘드니까 예, 그렇죠. 그 여파가 이제 가고 네. 있다고 봐지고 음.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이제 아직까지도 과거에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네. 매매 수요 쪽으로 많이 음. 계속 가려고 하니까 전세를 찾기보다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매매가가 좀 많이 올랐었고 상대적으로 전세를 안 찾으니까 전세 네. 물량이 좀 많았었고 음. 근데 지금은 공급마저 조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전세 물량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결론을 내보면 지금 다섯 서울 가지 적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서울은 5가지 항목 중에 네. 2개는 아직은 큰 리스크가 보이지 않고요. 네. 2가지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해요. 네.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는 리스크가 안 보이고 그렇죠. 구축들은 리스크가 보이네요. 약간 보이죠. 네, 전세까지 포함해서. 네. 네. 그리고 공급은 딱 중간에 있는데 세모거든요. 네. 그건 그래서 뭐, 이게 5개 항목 중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면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이야기할 것이고요. 네. 누구를 만나든지. 네. 만약에 5개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위험하다고 하면 저는 떨어진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 만약에 이게 2개가 해당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내지 보합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2.5점이에요. 점수로 따지면 이게 점수가 낮은 게 좋은 거죠? 맞아요. 네. 낮은 게 좋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네네. 경기도 넘어가도 괜찮겠죠. 그렇죠. 네.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면 네. 경기도는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지역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준 서울권은 사실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일기 신도시를 비롯하여 네네. 그런 지역들은 거의 서울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뭐 위례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미분양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경기도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딱 2개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저 밑에 끝 지역들만 생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미분양이 증가한 것은 준서울권이 아닌 네. 진짜 조금 외곽에 있는 지역이라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지역들은 외곽이 아니거든요. 뭐 서울로 봐도 되는 지역들이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네. 그런 지역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아직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네.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의 청약 경쟁률 사실은 조금 저조해지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막 한 자리 수도 있고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대장지구도 그렇고 네. 나름대로 그래도 뭐 입지가 나쁜 편은 아닌데 네. 이슈가 있긴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경쟁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공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아요. 네. 앞으로 2, 3년 동안 과거 2, 3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게 많긴 하거든요. 지금
경기도 빼고 나머지 지역 다 합쳐도 경기도가 또 많을걸요 아마 양으로 따지게 되면. 네, 그렇긴 그렇죠. 하죠. 예. 또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많은 공급들이 네. 일기 신도시 같은 준서울권이 아니라 음. 다른 지역에 다 몰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새롭게 막 허허벌판에다 만드는 지역들이 많이 물려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준 구축 아파트의 거래량은 지금 경기도도 뜸한 편이고요. 지금 역전세한 것들이 다 이 지역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세도 마찬가지로 전세가가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경기도는 5점 만점에 3.5점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보다 1점이 높기 때문에 서울보다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부동산 입장, 시장 네. 입장에서 보면. 이야. 맞습니다. 네네. 뭐 깔끔하죠. 5점 만점에 3.5점이다. 아, 이렇게 수치를 정리하니까 한 번에 다 이해가 돼버리네. 예. 네네. 이게 뭐 그냥 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 그냥 팩트를 가지고 그냥 이 기준에 의해서만 그냥 결론을 내린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명쾌해서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인천 같은 지역은 예, 예. 5점 만점에 지금 4점이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4개가 그렇구나. 전부 예. 다 리스크해요. 네네. 다만 지금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은 네. 원래 뭐 과거에 이제 인천은 미분양의 무덤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음. 그래도 그 낮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는 있다고 봐져요. 네. 어느 정도는. 네네. 근데 이제 요것마저 터져버리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것들 지금 청약 경쟁률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네. 미분양이 증가할 확률이 지금 되게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네요. 앞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 앞으로 공급할 것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 외에 이제 공급되어 있는 것들 예정되어 있는 거 많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입주를 할 거기 때문에 분양은 다 끝난 거고 그 외에 이제 거래량 같은 부분들도 거래가 뜸하고 전세도 많고 해서 인천은 경기도보다도 상황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지금 5점 만점에 4점이면 거기 진짜 뭐 리스크에 거의 다 왔다고 봐도 되는 그런 시장이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 중에서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들 네. 하나만 잡아서 이 기준을 대입해 보면 네네. 예를 들어서 부산이다. 부산이다. 자, 그러면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도 청약 경쟁률 저조해요. 그리고 여전히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래도 좀 잘 안 되고요. 네. 전세가도 지금 계속 하락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5개만 대입해 보면 웬만한 지역들은 그냥 공부를 그냥 조금만 하셔도 그러네요.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이렇게 안 했지 왜? 근데 사실은 네. 모든 부동산은 네.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도 봐야 되고 또 정치도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입지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5가지 기준만 놓고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분명히 더 많은 기준들이 필요할 텐데 네. 혹시라도 좀 이제 좀 시작하는 분들이나 좀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이 기준만이라도 좀 살펴보셔라 하는 마음으로 제가 좀 책에 담았어요. 아유, 고맙네요. 그럼 이왕 일단 전망하신 김에 네. 아주 한 줄씩이라도 좀 이야기 좀 전국 해드릴까요? 부동산을 한 번씩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도권 했는데 네. 수도권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경상권이란 말이에요. 뭐 보통 그렇죠. 뭐 부울경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지금 부산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울산을 살짝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예, 울산은 한 2주 정도로 정리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울산은 실거주자들은 일단 아무 관심이 없고요. 예. 예, 투자자들 중에서 조금 저평가된 것들을 네. 찾고 좀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분들이 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 이유는 네. 절대적인 공급이 너무 작아서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좀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다른 광역시 대비 특히 광주나 네. 뭐 대전, 네. 대구와 같은 광역시 대비 너무 좀 저렴해 보여서 네. 그래서 그냥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울산 지역을. 울산 지역을. 그리고 이제 울산은 한 줄만 더 코멘트하면 네.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와 네. 그리고 지금 딱히 뭐 분양하고 있는 좋은 입지가 없기 때문에 네. 재개발 네. 그 두 지역을 놓고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개발 지역들은 발빠른 투자자들이 실제 막 가서 거래를 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포착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걸 보고 그냥 또 따라가는 또 그런 양상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조선업 경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뭐 좋아진다, 언제부터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공존하는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지방 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왜 자기 지역 얘기를 안 해주냐고 해서 좀 드려봤던 질문이었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큰 지역들만 몇 개만 좀 짚어드리면 그게 지금 울산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일단 실거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이게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닌데 시세가 좀 많이 하락은 하긴 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신규로 지금 거래를 하실 분들, 신규 아파트나 이사를 가셔야 될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참고해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대구는 지금 그 가격의 상승과 또는 이제 가격 상승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편차가 되게 많은 지역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성구 같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뭐 최근 1년 동안 거의 뭐 30%에서 40% 가까운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요. 수성구는 와, 네. 많이 근데 이제 네. 조금 입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저 뭐 달성군이나 네. 또는 이제 뭐 서구나 이런 지역들은 거의 뭐 한 1, 2% 정도밖에 상승을 못한 이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가 그렇게 많이 오를 동안에 그럼 거의 인플레이션만큼도 못 올라온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중산층이 좀 많이 찾고 있는 이제 달서구나 월평지구나 네. 아니면 이제 뭐 중구나 네. 또는 이제 북구에서도 조금 더 이제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또 신축 같은 경우는 또 30% 이상 상승한 단지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지역 내에서도 편차가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대구시장은 지금 빠쇼님이 항상 얘기하던 네. 이 질적 시장이 온 지역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신축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지금 광역시 중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 곳이 사실 대구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그 많은 곳들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프리미엄도 가장 많이 붙어 있는 지역이 네. 대구이기도 해요.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는 이제 너무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덜 오른 지역이 조금씩 키 맞추기를 하는 그런 지역들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지역들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는 수성구와 같은 그런 곳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는 상승과 하락이 좀 공존해 있다. 네,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최근에 대전이 좀 이게 재미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뭐 특정 단지를 분양했더니 막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고 큰 단지인데도 300대 1 막 이런 네. 식이니까요. 특정 단지 같은 경우는 또 아예 인기가 없고 또 구축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거래가 안 된다고 하고 역전승 나고. 맞아요. 대전은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대전은 지금은 전국구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TV에서도 너무 많이 언급이 된 지역이기도 하고 네네. 또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거주자분들도 이미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자분들은 네. 입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살아야 될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더 좋은 입지, 더 교육이 좋은 곳, 기왕이면 새 아파트 네. 위주로만 찾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미 상승을 너무 많이 해버렸고 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한 아파트들은 가격이 좀 점점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지가 고만고만한 지역들도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네. 입지가 정말 그저 그렇고 어떻게 보면 조금 중간보다 아래에 있는 네. 사람들이 조금 덜 찾는 그런 입지 아파트들도 네. 지금 또 상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래는 잘 안 되지만 네. 상승을 하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 서울의 1, 2년 전의 모습이 네.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남 3구의 큰 폭의 상승과 분당과 아래쪽으로 또 이제 마용성의 상승과 그 이후로 이제 입지가 조금 떨어지지만 이제 뭐 도봉구 또는 이제 뭐 성동구 위쪽에 있는 동대문구 도노강이라고 얘기하는 네.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흐름이 퍼져 나갔듯이 네. 사람들이 이제 찰나거든요. 음. 그 찰나에 그냥 가격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전은 또 조정 지역으로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 때문에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빨리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네. 이제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또 거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대전도 참 이쪽 현지에 실거주 하실 분이 아니라 투자적으로 접근하시게 되면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지역이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라고 하면
또 좋은 입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대전은 항상 세종과의 관계를 좀 맨날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아 맞아요. 예, 이게 세종시가 또 큰 변수인 것 같기도 해요. 또 최근에 또 뭐 대규모로 또 동시 분양도 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대전은 좀 어렵네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네. 요즘 상대적으로 세종이 싸다는 이야기를 또 사람들이 해요. 오히려. 예. 네. 세종 공급 때문에 네. 대전 시세가 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했었고, 그렇죠. 유일하게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소외받았던 지역 네. 중에 하나였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종이 이제 음. 미분양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네.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니까 네.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순조롭게 가니까 대전에 이제 좋은 입지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한동안 또 이제 세종에 공급이 없으니까 네.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수요가 다 대전을 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대전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세종은 또 지금 잠잠하거든요 생각보다. 네. 또 전세 가격하고 차이도 좀 많이 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야, 그럴 거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세종으로 그냥 이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실거주자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거주자님 행복한 고민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전라권에서는 이제 광주가 있어요. 네. 광주만 하면 제가 계속 그냥 울컥울컥 하는데 네, 저도 네. 좀 예. 그렇네요. 광주는 어떻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세요? 사실 저도 좀 놀라운 지역이거든요. 어. 광주는 이게 그냥 인구만 보더라도 네. 부산보다 적고 뭐 울산보다도 적고 네. 사실은 광역시 중에서는 꼴찌에 가까운데 그렇죠. 지금 평당가만 놓고 보면 네. 거의 뭐 부산 수준까지 올라왔고 오히려 넘은 애들도 있고 오히려, 예. 그리고 울산도 지금 넘보고 있고 네네. 지금 뭐 대구 말고는 네. 광주가 무서워할 지역이 없거든요. 완전 전세 역전이 된 건데 네네. 야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네. 하는 생각 저는 좀 한편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근데 이제 과거에 2017년도에 제가 광주에 한번 강연을 하러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광주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별도로 30분을 따로 해드렸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봉선동의 분위기가 너무 심상치가 않아서 네네. 이미 상승을 크게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렇죠. 많이 올랐었죠. 2017년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지역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수안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네네. 이제 수안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봉선동은 더 올라갈 게 너무 확실시되고 수안지구는 당연히 그 다음 입지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뭐 조금 더 넓은 평수로 가든 그런 것들 평당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네. 추천을 많이 해드렸는데 자연스럽게도 그렇게 이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고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그냥 팔아버릴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아닐까? 예. 근데 그냥 뭐 어차피 실거주니까 계속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면 교육이 좋은 뭐 저 봉선동으로 가야 될까? 이제 그 정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항상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나면 조정기는 꼭 있다고 봐요. 저도. 예, 그게 그렇습니다. 조정기든 보합기든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보합의 의미는 조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인플레이션 못 들어가면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네. 광주는 조금 조정기가 필요한 시기다. 다만 다른 지역들과 다르게 광주는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뭐 워낙 쌌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예, 떨어질 금액도 없었어. 네네. 예. 다행스럽게도 뭐 공급이 그렇게 많거나 네. 뭐 조금 리스크한 어떤 그런 징표들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아무런 리스크가 없어도 가격 상승 많이 한 것도 큰 리스크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가격의 리스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광주 너무 큰 기대하기는 이제 힘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세종시는 어떻게 보세요? 살고 싶은 곳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올해 뭐 또 그 동시 분양을 한다 그래서 동시 분양하는 게 아마 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꺼번에 몇천 세대를 동시에 분양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 그래서 또 대전하고도 또 맞물려야 되겠 그런 입지적인 관계여서 한번 대전과 세종시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어떠세요? 제주도는 요즘 생각보다 분위기가 정말 싸해요. 과거에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와서 뭐 가격을 다 올렸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연예인들도 또 많이 사기도 하고 네. 이제 그 이후로도 사실은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간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제주도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정기를 겪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분양도 지금 많이 증가했고 어, 뭐 거래량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가 최소 1, 2년은 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짧은 기간 동안에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제주까지 쫙 훑었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훑은 기준들이 단순히 감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일단 부동산 조정 시기 하락 신호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채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분양 증가 여부, 그다음에 입지 좋은 곳에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공급 물량이 많은 부분들, 그다음에 성수기임에도 구축 아파트 거래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다음에 전세 물량이 남아돈다든지 이런 5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전국에 있는 주요 지역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관심 지역들, 이것도 조금 더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스스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아, 네. 1부는 이렇게 지역 브리핑까지 하고요. 2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입지 얘기, 그다음에 조금 보는 팁들 얘기, 그리고 또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들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 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지역, 어떤 상품의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사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의사결정 인사이트가 생길 것입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파숑입니다. 파숑의 세상 답사기.